310 시작하겠습니다. 네, 313일차예요. 그래서 줌이 좀 기능이 바뀌어 가고요. 녹음을 딱 하는 순간 뭐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회의 기록을. 그래서 뭐가 영어로 말을 해요. 좀 불편하네요. 네, 좀 바뀌었나 봐요. 하도 줌이 이제 줌 세상이 좀 활성화가 되니까 기능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켰을 텐데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오늘은요,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24페이지죠. 중간에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같이 범죄자들로 오글거리는 병원을 통째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 환자를 한 명도 진단하지 않았다는 건데 뭘 어떻게 했는데 호호포노포노라는 하와이식 치유법을 썼다고 들었어. 오호, 호호, 뭐? 나는 마크에게 거듭 그 용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마크 역시 그 치료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 내가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낀 건 사실이었으나 그다지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떠도는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마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 자신을 찾아서 여행한 지 16년째 되던 해, 캘리포니아의 샤스타 산에 갔을 때였지.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가 내게 건네준 소텍스트를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네. 파란 잉크로 쓰인 그 글들은 하와이 심리치료사와 그의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었어. 나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네. 그 심리치료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의 치료법으로 인해 치유된 것만은 확실한 듯했어. 그 글은 지금 어디 있나? 나는 당장 그 글을 읽고 싶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지만 그걸 자네에게 말해주라는 소리가 들렸어. 자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나도 자네만큼 그것에 매료되었거든. 나 역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 후로 나는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해 하와이 심리치료사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다. 하지만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고친다는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는 도통 찾을 수 없었다. 눈앞에 없는 환자를 고친다는 원거리 치료에 대한 정보는 간혹 찾을 수 있었지만 내가 찾는 심리치료사의 방법은 그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호포노포노의 정확한 절차조차 모르는 상태로 온라인 검색을 되풀이하던 나는 결국 손을 놓고 말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005년 연례회에서 만난 마크가 다시 그 심리 치료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뭐 찾아낸 거라곤 그동안 뭐 찾아낸 거라곤 있나. 그의 이름이 뭔지, 그 용어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네. 찾아낸 게 전혀 없어. 내 대답에 마크는 곧바로 내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는 컴퓨터로 정보를 찾아내는데 능숙한 친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호호포노포노의 유일한 홈페이지를 찾아냈다. 그곳의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비로소 우리가 찾던 것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호호포노포노의 정의는 이랬다. 호호포노포노는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낸,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낸대요. 방출해내서 그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래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일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불러봤다. 이런 말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호호포노포노는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수정하다를 뜻한다. 고대 하와이인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고 하죠. 삶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대체적인 일반 분들은 다 있어요. 진짜 이렇게 성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인들이 600대가 넘어야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신 분들 계시고요. 의식 수준이 600대가 훨씬 넘어서 성인들이 계세요. 50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성인들이 아마 극소수, 세상에서 몇 분 안 된다고, 몇 분, 정말 극소수 있잖아요. 몇 분 안 된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는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오류를 수정하다, 바로잡다가 이제 호흡포노포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오류나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 정견이라고 얘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류를 수정하는 거, 오류는 뭐예요? 어떤 오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 비롯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기억이 세팅되면서 이게 뿌리가 되어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말, 행동. 그래서 생각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찾아서 해체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어쨌든 제가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제가 공부를 이제 지금 11년째 계속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지금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서 제 문제를 이제 계속 해결을 해가면서 있어요. 지금도 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렇고 요새 그냥 이렇게 별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뭔가 막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죠. 이게 전에 찾아 놨었거든요. 제가 11년 전에 수업을 하자마자 찾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인제 제가 딸기 얘기도 중간중간에 해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 딸기와 밤이 있어요. 어릴 때 딸기는 더 어릴 때였지.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동네 이렇게 더 5살 때 그리고 6살 때 밤을 잃어버리면서 있었던 거. 근데 거기에 딸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해 놓긴 해 놨는데 또 거기에서의 어떤 그 당황스러운 그 세세한 상황들이 오늘 막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근원에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똑같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했다고 하는데도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는 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은 씨앗을 탁 뽑아내면 뭐가 탁 뽑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뿌리가 탁 뽑히지도 않고 뽑았다고 해서 잔가지들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그게 오류가 있었던 거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얼룩진 것이 덜 빠졌다. 강력한 강력한 것이 강력하게 뺄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높은 의식에 있는 분들이 한 번에 탁 빠져 가지고 탁 변화되는 삶이 완전히 확 180 도로 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의처증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담배도 엄청 피셨던 것 같은데요. 꼴초. 뭐 술을 달아요. 뭐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제가 술도 저도 끊었지만 수업을 하면서 2병 정도 먹으면 제일 많이 챘었거든요. 지금 이제 술도 입에 안 되지만은 근데 선생님이 다라이에다가 막 소주 뭘 막 부어 가지고 양주 뭐 아주 독한 거는 저는 또 맛이 없어서 못 먹겠었거든요. 소주 정도까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아주 독한 술을 엄청 다라이에다가 퍼 가지고 막 드실 정도로 그냥 몇 마를 드실 정도로 엄청나게 심했던 분이 이 의식 수치를 만들어내신 저걸 알아내신 알려주신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시고 호킨스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면하신 거예요. 꼭 저런 분을 맞대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대면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게 돼요. 계속 바뀌고 계신 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느냐,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인제 배우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떠느냐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확 한꺼번에 이렇게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 바뀐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그럼 그냥 따라가서 어쨌든 바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인제 남편을 바라보는 게 10년 됐어요. 제가 그냥 의부증 때문에 그냥 '어이구 저 인간을 갖다가 막 하다가 막 진짜' 정말 미워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미움은 사라지고 '아 저 사람도 고통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로 이해하는 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10년 됐어요.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10 년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더 빠르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빠르게 해요. 그래 놓고 회피하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제가 점점 저도 달라져 가니까 주변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오늘 제가 인제 아침에 한 5살 때 걸어 다니 이렇게 동네에 막 돌아다녔을 때였으니까 그때 것들이 인제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인제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이렇게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보니까 어릴 때 왜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을 때 그 순간 사라졌던 그 순간. 근데 고 느낌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데 또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시스템을 인제 뭔가를 막 하는데 혼자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자주 또 의논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제 또 같이 투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투사를 하는 게 본인 생각에 어릴 때 기억의 상처를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근데 덮어 씌웠을 때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껴지는 어떤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 같이 작동되는 걸 저는 알긴 알았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게 같이 순간 탁 되면서 여기서 마구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일찍 들어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도 인제 의논을 좀 막 했었는데 그분도 갑자기 본인의 이 상처 때문에 뭔가를 같이 일을 하다가 압이 차 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 가지고 의논을 못 하게 되는 상태? 뭐 막 이런 상태들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동생 놀러 가셨을 때 애기도 병원에 갈 때 뭐 큰애 둘째 다 데리고 가지는 않잖아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애가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5살 땐가 인제 제가 서울에 워커힐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장도. 그 밑에 지금은 발전을 해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산이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7 년생이니까 6살 때면은 뭐 70 년대 초잖아요. 뭐 72 년도 뭐 70 그때는 88 년도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이 정말 그때 올림픽 88 올림픽 있을 때 정말 많이 서울이 또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약간 시골같이 막 그런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인제 제가 산으로 들로 산들이 제 놀이터 같았어요. 개구리 잡으러 먹으러 다니고 칡도 캐 먹고 다니고 막 다닐 때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산딸기를 먹는데 산딸기는 쬐끔씩 나는 거예요. 따먹고 까마중이라는 거 까만 거 쬐끄만 거 있어요.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까마중이 뭔지도 모를 거고 옛날 얘기 세대 차이 나는. 그래서 쬐끄만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따먹고 산딸기 따먹고 다녔었거든요. 어디를 탁 갔는데 저희 여기 동네 앞에 이렇게 개울 있고 건너편에 거기에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갔는데 딸기밭이 있는 거야. 딸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제가 거기 딸기밭에 이렇게 막 있었는데 거기 딸기가 너무 빨갛게 그냥 주렁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거기 딸기밭에 가 갖고 희선아 불러 가지고 있잖아요. 동네 동생하고 다니다가 불러 가지고 딸기를 갖다 그냥 막 신나서 제가 따 먹었었거든요. 따 먹으면서 동생 보고도 오라고 그래서 "너 이 같이 따 먹자."고 막 따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 딱 먹다가 딱 봤는데 뭐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었어요.
그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주인 아저씨였던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라 가지고 쳐다봤는데 못이 크다란 애니까 커다란 아저씨가 서 가지고 뭐 소리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모르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때 그 순간에 이 온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거로 알았어요. 산으로 가서 따 먹고 아카시아 꽃을 그때는 꽃잎을 먹을 때였으니까 진달래 꽃을 먹을 때였거든요, 따서. 지금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땐 그럴 때여서 그래서 '온 세상이 내 거였었다.' 그러고 스탑해야 되는데 저는 산, 강, 한강 거기가 다 제 놀이터였거든요. 워커힐 호텔 그 수영장 워커힐 호텔 5 성급 지금 5 성급인가요? 7 성급인가요? 거기 수영장 다 제 놀이터였었거든요. 아빠가 그 회사를 저기 호텔에 다니셔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하고 거기서 스탑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 놀이터였는데 그 딸기밭에 가서도 딸기도 다 내 거였었어요. 근데 주인이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 뭐예요? 나타나기를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 이거를 내 거 아닌 거를 내가 먹었구나.' 그러면서 놀라 가지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갔던 희선이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라져 그 뒤에 만났어요. 근데 막 진짜 놀라 가지고 그냥 막 뛰어 가지고 막 개울 건너서 막 달려갔는데 그때 진짜 당황스러웠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고 막 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막 집에 가 가지고 막 그 부엌으로 해서 앞에도 있고 뒤에 있는데 뒤로 돌아가 가지고 뒤에 그 부엌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엄마가 탁 있었는데 제가 그 소뚜껑 있는데 막 이렇게 주방 그쪽 그 부뚜막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딱 이제 부뚜막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 모르나요? 거길 딱 들어가서 딱 숨는데 너무 뛰어와 가지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세상과 제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다른 세상에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막 뛰어와서 뭐 이렇게 약간 웃는 듯한 웃으면서 '쟤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웃는 듯한 하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저는 너무 죽겠어 가지고 뭔가 감싸서 뭔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죽을까 봐. 죽지도 않고 여태까지 55 년을 살아 놓고 있잖아요. 죽을까 봐 놀라서 막 갔을 때 탁 들어섰는데 당황스러워하는데 엄마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애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것까지가 기억이 나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좀 뭔가를 엄마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의 찰나들이 고 5살 때 그 기억이 오늘 촥 나는데 고 당황스러웠던 그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애는. 그걸 갖고 살면서 이걸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야 저항의 산물이구나.' 이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을 저항을 하면은 또 와요. 또 저항을 하면 또 와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상황을 느끼기를 하면서 해소를 할 거거든요. 해소를 하면은 그게 오질 않는데 모르니까 나는 그 기억을 또 하기 싫어. 싫어, 싫어 밀어내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와요. 그래서 저항하기 위한 사물들이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이 저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그래서 찾아서 해결을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완전 선명하게 준비를 머리 감고 씻고 뭐 이렇게 지금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는데 혼자 이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과거의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걸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엄마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 혼자 당황스러웠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저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룩진 기억들로 인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나 혼자 왜? 그러면서 제가 혼자 모든 상황들을 그래도 의논을 하면 되는데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 그 압박감, 고통스러운 걸 혼자 느끼면서 혼자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기억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하나하나 엄청난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도 전화가 와서 빈 명상하는 걸 추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빚을 명상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짜 자유로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죠? 빛이 돼야 되는데 빈 명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과거의 오래의 기억들이 사라져야지만 그대로 순수한 빛이 드러나거든요. 순수한 빛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드러나고 이게 사랑합니다가 사랑이라는 것이 빛이거든요. 고요함이거든요. 누구는 좋고 나쁘고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라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상태가 딱 되어야 되는 기점에서 이 과거의 상처들, 오류들을 제대로 해체를 시켰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는 봤지만 해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라오는 걸 보면서 책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왜냐면 쪼끔 제가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줄 읽어 놓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네 22 분이네요. 한 줄 읽어 놓고 왜냐하면 이 기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제 과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기보다 과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집을 알게 됐는지 과일집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집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박도 요새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흑수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달아요. 단데 다른 분들이 "아 이거 수박 정말 달아요." 하고 해서 이렇게 먹는 그 수박을 딱 먹어 보잖아요. 그럼 제가 먹었는 그 당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거기서 사는 귤을 먹이잖아요. 먹였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 가지고 친구가 귤 먹으라고 주는데 "엄마 뱉을 수도 없고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귤이 너무 싱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 아이는 귤이 그게 엄마가 주는 귤이 싱거워도 싱거운 것만 먹으면 그냥 귤이 싱거운 그 맛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쵸? 근데 저희 애는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단 거보다 다 당도가 엄청 높은 당도를 먹다 보니까 A급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C급만 먹고 자라는 사람은 C급이 세상에 그냥 C급의 맛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A급을 먹어서 본 사람은 B급, C급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상태의 어떤 그런 것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뭔가 차원이 자꾸 달라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C급의 당도를 가지고 와서 A급 같이 "최고야. C급이 이 세상에 최고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맞죠, 그 세상에서. 근데 저는 A급을 먹어본 당도의 맛을 알아본 상태에서는 B급, C급이 뭔지를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빛이 더 맑아진 게 그냥 명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과거에 얼룩진 이 기억들,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점점 또 튀어 올라오고 그 뭔가 에너지 원래 우리가 이게 보이는 물질이 아닌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는 순수해지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순간순간에 이게 없어졌을 때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적당하게 내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분들이 C급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아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왜 뭐 하나 좋으면 막 같이 얘기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C급이 최고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C급이 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제 A급 그 과일에 더 맛있는 것도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먹어 본 중에 최고였었어요, 당도가. 그렇듯이 빛이 맑아지고 고요한 게 무엇이라는 걸 점점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과거에 그때 해결했지만 또 남아서 또 작동하고 있는 게 왜 작동했는지를 제가 알게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갈게요, 진도. 호호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불균형한 거예요. 왜 행복해야 돼요? 물질도 내가 우주에서는 원하는 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자유로운 걸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균형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도 유발하는 게 있어요. 왜? 고통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아픈 것도 왜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생각들 때문에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긴 했지만 여전히 아리송한 말들 뿐이었다. 이분은 아직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아리송한 말들 뿐이었대요. 그래서 사이트를 구석구석 뒤지던 나는 현대식으로 개선된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막과 나의 호기심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노트북을 말 삼아 타고 미지의 땅, 말 삼아 타고 미지의 땅, 미개척지로 들어갔다. 해답을 찾아 열렬히 자판을 두들기며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몇 가지 기사를 발견했다. 호호포노포노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 친구가 이걸 권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권해줬던 파란 뒤에 보면 파란 병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파란 병까지 어디서 구해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물을 마시면 좋다고. 어딘데? 나는 여기 파란색이라고 뭐 파란 여기다만 담아야 되고 빨간 그릇은 물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이 책도 그 신념대로 쓴 책인 거예요.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라는 것도 좀 구분은 되지만 어쨌든 이걸 갖고 계기로 제가 어쨌든 뭐 책을 다르게 써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의 받침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고 있지만 처음에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헤맸었는데 내 환자의 문제, 내 환자가 누구예요? 내 환자.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려면 내 환자는 누구예요? 내 환자. 남편? 엄마, 아빠, 애들? 내 환자. 야예요, 야예. 야야야. 야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뭔가를 책임지고 할 수지. 얘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환자, 내 환자. 그러니까 내 환자라 그러니까 그 나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적당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남편 덕 보고 살 거야. 누구 덕 보고 살 거야. 부모님 덕 보고 살 거야. 그거는 내, 내 문제, 내 두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적당하게 적당한 것에 회피해서 덮어두면서 살아갈 만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을 만나서 내 두려움을 모든 게 두려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가 아니라 우주에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주에 돈도 우리는 무한대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되고도 내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내가 무한대로 원하는 걸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왜 조는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냐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제가 1억을 벌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만나긴 난 1억을 벌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거기 저기 목표에 다다르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전에 홍콩을 가게 되면서 30억, 50억 버는 분들을 또 직접 또 우르르 무대에서 또 봤었고 그러다가 "왜 조는 벌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억대로는 늘려놨어요 이게. 100억대로는.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벌겠지.
하지만 이 생에서 벌 것이냐 다음 생에서 벌 것이냐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갖게 되면서 무한대로의 그냥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당하게 나는 이 정도는 그냥 먹고 살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도 생계 유지하고 그냥 적당한 여가 그냥 뭐 시간을 즐기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것이 나에 대한 내 환자, 이게 환자예요. 이게 여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픈 거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뭔가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과거에 세팅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건 두려움을 사라지게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면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해체시킬 수 있는 근원에 정말 맑은 고요해지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들어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찾아도 거기서 맥락이 해체가 되지 않으면 또 느껴지고 또 느껴지는 것까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완전 맑아져야 진짜 사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았고 요새 계속 안 좋았던 것들이 거기 당황스러움, 도와주지 않고 혼자 있었던 것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원망스러웠던 것들, 이게 또 이제 그대로 보이면서 정말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한대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자유로움을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해지시켜 주시고요.